한국 지하철에 대한 세계적인 찬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태국의 한 고위 관료가 충격적인 발언을 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같은 인물이 완전히 다른 입장을 보이며 공개 사과를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과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 출장길에 오른 스위스 직장인과 태국 장관의 놀라운 경험담을 들어보시죠. 저는 에밀리라고 합니다. 스위스 취리히에서 IT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 출장을 가게 되었죠.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컸습니다. 동료들이 말하길 한국은 정말 첨단 기술의 나라라고 했거든요. 특히 서울 지하철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스위스에서도 대중교통이 꽤 발달한 편인데 한국은 또 어떨까 하는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 중에 한국 출장 다녀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말하길 서울 지하철은 정말 놀랍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혼잡하지 않고 질서정연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앉은 분이 좀 신경 쓰이더군요. 태국에서 오신 정부 고위 관계자인 콩사완 장관이었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저랑 같은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가는 일정이었는데 비행기 안에서 계속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시더라고요. 한국 지하철이 그렇게 특별하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콩사완 장관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아시아 다른 나라들도 지하철 시스템 잘 되어 있는 곳 많은데 한국만 특별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마 과대평가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물론 저도 한국 지하철을 직접 타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만난 분이고 고위 관계자시니까 딱히 반박할 수도 없었죠. 비행기 안에서 콩사완 장관은 계속해서 한국 교통 시스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지하철이라는 게 결국 땅 밑으로 다니는 기차 아닙니까? 얼마나 달라봤자 얼마나 다르겠어요. 사람들이 너무 호들갑 떠는 것 같아요. 태국에서도 방콕 지하철 시스템이 꽤 괜찮은데 한국이 그보다 더 나을 리는 없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자신도 점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한국 지하철이 그렇게 특별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과대평가된 건 아닐까요? 스위스에서도 대중교통 시스템이 꽤 잘 되어 있는 편인데 한국이 그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콩사완 장관은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 자랑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지하철도 실제보다 더 크게 포장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가서 보면 별거 없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점점 회의적인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한국 지하철이 그렇게 대단한 걸까? 아니면 그냥 평범한 수준인데 과장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약간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이라는 새로운 나라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콩사완 장관의 말 때문에 선입견이 생긴 것 같았어요. 과연 한국 지하철이 정말 특별할까? 아니면 그냥 평범한 교통수단일까 하는 의구심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공항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보면서 한국의 첫인상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물들, 잘 정리된 도로,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하지만 여전히 지하철에 대한 궁금증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콩사완 장관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보세요.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 것도 다른 나라랑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공항철도에서 내려서 지하철로 환승하는 과정이 정말 매끄럽더라고요. 안내 표지판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정말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콩사완 장관은 여전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어요. 이 정도는 다른 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수준 아닌가요? 별로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데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분명히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정확히 무엇인지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웠어요. 사람들이 걷는 속도, 줄 서는 방식,
심지어 대화하는 목소리 크기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지하철 개찰구 앞에 섰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있더라고요. 스위스에서도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키는 편이지만 한국은 뭔가 다른 차원의 질서가 느껴졌습니다. 교통카드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콩사완 장관이 영무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영무원의 대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친절하면서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심지어 어떤 노선을 타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이런 세심한 서비스는 스위스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콩사완 장관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을 지으고 있었습니다. 친절하긴 하네요. 하지만 이 정도는 기본 아닌가요? 콩사완 장관이 중얼거렸습니다.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저는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 계단을 오르내릴 때 자연스럽게 우측으로 서서 좌측은 비워두고 있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질서가 전체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입이 벌어졌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오기 전부터 사람들이 양쪽으로 나뉘어 서 있더라고요. 지하철 문이 열릴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저는 콩사완 장관에게 물어봤습니다. 글쎄요. 아마 바닥에 표시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닐까요? 콩사완 장관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보니 간단한 표시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오는 순간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질서정연하게 내리는 사람 먼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차례로 탑승하더라고요.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마치 오랜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콩사완 장관도 이 모습을 보고는 조금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이건 좀 신기하네요. 하지만 아직 뭐가 그렇게 특별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이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지하철에 탑승한 후 저는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차량 안이 꽤 붐비는 상황이었는데도 사람들이 정말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누군가 밀치거나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콩사완 장관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을 지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이 많긴 하네요. 하지만 다른 나라 지하철도 이 정도는 되죠. 저는 그런 콩사완 장관의 말을 들으면서도 뭔가 다른 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많은데 전혀 답답하거나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몇 정거장을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신기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내릴 때와 탈 때의 패턴이 정말 일정하더라고요. 마치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역에서 지하철이 정차했을 때 문이 열리면서 밖에서 탑승하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로 타지 않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왜 안 타죠? 저는 콩사완 장관에게 물어봤습니다. 글쎄요, 뭔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콩사완 장관도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차량 안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내리는 사람들이 모두 내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콩사완 장관은 이 모습을 보고 표정이 조금 변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보통은 서로 밀면서 타려고 하는데.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스위스에서도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키는 편이지만 이 정도로 완벽하게 양보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누군가 강제로 시키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다음 역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내릴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차례로 탑승하는 모습이 정말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 역에서 지하철 문이 닫히려고 할 때
늦게 달려온 사람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였다면 문을 억지로 막고 들어가려고 했을 텐데 그 사람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왜 안 타죠? 콩사원 장관이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문이 닫히는 것을 보고도 전혀 서두르지 않고 그냥 다음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이런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콩사원 장관도 이 모습을 보고는 말문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정말 이상하네요. 보통은 문을 막고라도 타려고 하는데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지하철의 특별함이구나. 단순히 시설이 좋거나 기술이 발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질서 의식과 배려, 정신이 만들어내는 문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자동문 옆에 있는 멈춤 버튼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비상용 버튼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정말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한 역에서 휠체어를 탄 분이 탑승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분이 조금 늦게 오고 있었는데 문이 닫히려고 하는 순간 근처에 있던 사람이 멈춤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휠체어 탄 분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더라고요. 콩사원 장관은 이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런 버튼이 있는 걸 몰랐네요. 그런데 저 사람이 왜 눌러준 거죠?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 사람과 휠체어 탄 분이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닌 것 같았는데 왜 그런 배려를 해준 걸까요? 다른 승객들도 전혀 불편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몇 정거장을 더 지나면서 저는 또 다른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임신한 여성이 탑승하려고 할 때 역시 누군가가 멈춤 버튼을 눌러서 충분한 시간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켜주면서 임신한 여성이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건 정말 신기하네요. 콩사원 장관이 중얼거렸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것도 신기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전혀 불편해하지 않는 게 더 신기해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보통은 지하철이 늦어지면 사람들이 짜증을 내거나 불편해하기 마련인데 여기서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멈춤 버튼을 누르는 사람들이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누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이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게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사용하고 있었어요. 마치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역에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할머니가 탑승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가 조금 천천히 걸어오시는 것을 본 젊은 남성이 멈춤 버튼을 눌러서 충분한 시간을 주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콩사원 장관은 이 모습을 보고는 완전히 말문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나는 건가요? 저는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살펴봤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이라는 듯이 말이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콩사원 장관에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멈춤 버튼이 단순히 기계적인 장치가 아니라 사람들의 배려, 정신을 구현하는 도구라는 것을 말이죠. 기술과 인간의 마음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콩사원 장관도 점점 표정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회의적인 태도에서 점점 놀라움과 관심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저희는 우연히 한국철도 엔지니어 이정훈 박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정훈 박사는 서울 지하철 시스템 설계에 참여한 전문가였는데 저희가 외국인인 것을 알고 친절하게 말을 걸어왔어요. 한국 지하철 처음 이용해 보시는 건가요? 이정훈 박사가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특히 사람들의 질서 의식이 정말 놀라워요. 콩사원 장관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직 뭐가 그렇게 특별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수준 아닌가요? 이정훈 박사는 콩사원 장관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서울 지하철의 진짜 특별함은 시설이나 기술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문화에 있습니다. 문화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저희가 지하철 시스템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효율성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다행히 한국 사람들은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편의를 양보하는 문화가 있어요. 콩사완 장관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이정훈 박사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보신 멈춤 버튼 같은 경우에요. 기술적으로는 간단한 장치지만 사람들이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어야 제대로 작동하죠.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배려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과 학습의 결과죠. 사람들이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콩사완 장관은 점점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화가 어떻게 형성된 건가요? 한국 사회의 특성과 관련이 있어요. 집단주의 문화, 상호부조의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강하거든요. 지하철은 개인의 교통수단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공재라는 인식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정훈 박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죠.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줄을 서는 방식을 보셨을 거예요. 아무도 강제하지 않는데도 자연스럽게 양쪽으로 나뉘어 서죠. 이것도 효율성을 위한 자발적인 질서예요. 콩사완 장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그런데 이런 질서가 깨지는 경우는 없나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서로 교육하고 배우는 과정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아지는 거죠. 저는 이정훈 박사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지하철의 진정한 가치는 첨단 기술이나 시설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문화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정훈 박사의 제안으로 저희는 퇴근 시간대에 다시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붐비는 시간대에 한국 지하철의 진정한 모습을 경험해보자는 것이었죠. 지금이 가장 붐비는 시간대인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네요. 콩사완 장관이 말했습니다. 오후 6시가 되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역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혼잡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다른 나라 지하철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밀치고 서로 먼저 타려고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사람이 많을수록 더 조심스럽게 배려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플랫폼에 사람들이 가득 찼는데도 양쪽으로 나뉘어 서는 질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더 정확하게 줄을 서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요. 사람이 많을수록 더 질서정연해지는 것 같아요. 콩사완 장관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정훈 박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게 한국 지하철 문화의 특징이에요. 사람이 많을수록 더 조심스럽게 배려하게 되죠. 모두가 불편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더 양보하게 되는 거예요. 지하철이 들어오자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줄 알았는데 여전히 차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내리는 사람들이 모두 내릴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탑승했습니다.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질서가 유지되다니. 차량 안도 정말 신기했어요. 분명히 사람이 빼곡하게 들어찼는데 전혀 답답하거나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최대한 배려하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콩사완 장관은 이 모습을 보고 완전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정말 믿기 어려워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전혀 시끄럽지 않고 누구도 불편해하지 않네요. 이정훈 박사가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상황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불편한 만큼 다른 사람도 불편하다는 걸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게 되는 거예요. 한 역에서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이 열렸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타려고 해서 다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뒤쪽에 있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다음 지하철을 기다리기로 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판단을 하는 거죠? 콩사완 장관이 물어봤습니다. 경험이에요. 무리해서 타면 모든 사람이 불편해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차라리 몇 분 기다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개인의 편의보다 전체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문화, 그것이 바로 한국 지하철의 진정한 특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몇 정거장을 더 타면서 저는 계속해서 놀라운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내릴 때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켜주고 또 탈 때도 질서정연하게 탑승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콩사완 장관은 점점 더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런 문화가 어떻게 가능한 건지. 러시아워 지하철 체험을 마치고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했던 지하철이 사실은 한국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콩사완 장관에게 제가 느낀 점을 말해보고 싶었습니다. 장관님,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한국 지하철의 특별함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그게 뭔가요? 콩사완 장관이 관심 있게 물어봤습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기술이나 시설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자체가 특별한 거였습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정훈 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확히 파악하셨네요. 저희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킨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거였어요. 콩사완 장관은 제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화는 어떻게 형성된 건가요? 이정훈 박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거예요. 처음에는 규칙이나 캠페인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게 되었죠. 서로 배려할 때 모두가 더 편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저는 스위스에서의 경험과 비교해 보면서 말했습니다. 스위스에서도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키는 편이에요. 하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고 따뜻한 배려는 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는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배려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콩사완 장관이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는데 직접 경험해보니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특히 멈춤 버튼을 사용하는 방식이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저는 흥미진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아무도 강제하지 않는데도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마치 보이지 않는 약속이 있는 것처럼요. 이정훈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게 문화의 힘이에요. 법이나 규칙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저는 그 순간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해했어요. 한국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축소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지, 어떻게 서로를 배려하는지를 보여주는 공간이에요. 콩사완 장관도 깊이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과대평가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화의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니까요.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 자신도 많이 변한 것 같다고. 단순히 한국 지하철에 대한 인식만 바뀐 게 아니라 공동체와 배려에 대한 생각 자체가 달라졌어요. 지하철 체험을 모두 마치고 호텔로 돌아간 후 콩사완 장관은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저도 오늘 경험한 일들을 정리하느라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다음 날 아침 콩사완 장관이 갑자기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에밀리 씨, 어제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어떤 면에서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한국 지하철을 단순히 교통수단으로만 봤는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육장이었다고 할까요? 저는 콩사완 장관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회의적이었던 분이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다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저는 공감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콩사완 장관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태국 언론들이 많이 참석한 가운데 정말 놀라운 발언을 했어요. 저는 어제까지 한국 지하철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대평가된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으며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나요? 기술이나 시설이 아니라 사람들의 문화였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정신, 그것이 바로 한국 지하철의 진정한 가치였어요. 이런 문화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콩사완 장관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특히 멈춤 버튼을 사용하는 방식, 줄을 서는 질서, 그리고 서로를 기다려주는 배려 정신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했습니다.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나라 문화를 칭찬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앞으로 태국에서도 이런 문화를 배우고 도입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시설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문화를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콩사완 장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에밀리 씨 덕분에 정말 소중한 경험을 했어요. 만약 혼자 왔다면 이런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장관님과 함께여서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이정훈 박사님의 설명도 정말 도움이 되었고요. 며칠 후 저는 스위스로 돌아가면서 이번 경험을 영상으로 정리해서 동료들과 가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상 속 질서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어요. 한국에서 그런 걸 배웠습니다. 동료들도 정말 놀라워했어요. 정말 그런 문화가 있다니 믿기 어려워요. 언젠가 저희도 직접 경험해보고 싶네요. 콩사완 장관은 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해서 한국 지하철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태국 교통 시스템 개선에 이런 문화적 요소를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발전은 기술이나 시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문화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스위스 지하철을 탈 때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저도 조금이나마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작은 변화지만 이런 것들이 모이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